안녕하세요. 드림빅 파이낸셜 CEO 조이킴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텍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텍스 어드바이저는 아니지만 저축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그런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축하실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저축을 하는 곳이 네 군데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은행,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여러분들 땅이나 빌딩이나 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기도 하시고, 세 번째는 주식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뮤추얼 펀드, 스탁, ETF 등등 여러 가지 주식 상품, 투자 상품으로 여러분들 많이 자산을 늘리고 계신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라이프 인슈런스, 회사가 갖고 있는 인슈런스 상품이나 아니면 연금 상품 부분으로 자산들을 늘리시곤 하죠. 가장 많은 자산의 상태가 이 네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늘려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돈을 모으실 때는요,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잣돈이에요. 종잣돈. 여러분들 종잣돈 아시죠? 예. 종잣돈은 사실 제가 보니까 살면서 종잣돈이 생길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종잣돈이 내가 조금씩 모여가지고 시간과 함께 만들어진다면, 그 종잣돈이 있을 때 내가 집값이 떨어졌을 때 혹은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 종잣돈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잣돈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은 굉장히 자산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자입니다. 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돈은 또 잘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저축하실 때 이자가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단리냐 복리냐,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자 종류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돈이 다르게 자랄 겁니다. 세 번째 돈을 모을 때 필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예전에 왜 시간이 금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근데 시간이 금인 게 저는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진짜로 시간이 돈화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 내가 40대보다는 30대 했을 걸, 30대보다는 20대, 혹은 태어나서부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의 돈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기억해 두세요. 종잣돈과 이자와 시간,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사항입니다. 그럼 한번 반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세 가지도 있어요. 돈을 모으는데 얘네들은 적이에요. 그래서 이 적들은 오면 내가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돈이 안정하게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피해야 할 세 가지가 바로 첫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물가 상승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마켓 가시거나 쇼핑하러 가실 때 너무 많이 느끼시는 게 아마 이 물가 상승에 많이 됐다고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벌써 몇 달 전에 가서 샀던 물품이 이제는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제가 체감하기에는 한 20%, 30% 늘어난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똑같은 돈인데도 똑같은 만큼의 여러분 물품을 못 사신다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피해야지. 그럼 피한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피하죠?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하는 것만큼 또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저축하실 때는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생각을 꼭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 파트예요. 아무리 돈을 모았는데, 열심히 30년간 돈을 모아가지고 50만 불을 모았는데 나중에 쓰려고 보니까 이게 세금을 내는 돈이라면 50만 불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50만 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안다면 그 또한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위험입니다. 위험성, 리스크. 얼마나 내가 자산 상태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 위험 요소를 줄여서 갖고 있는가, 혹은 나이에 따라서 맞게 갖고 계신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0, 30대는 투자를 하더라도 좀 위험하다. 예를 들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많이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투자라면 20, 30대는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50대가 지나가시고 60대, 70대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여전히 나 뭔가 좀 시작해볼까? 나 어디다 좀 투자해볼까? 많은 부분의 자산이 너무 어그레시브한
그렇죠? 위험성도 있는 부분을 같이 갖고 있는 투자처에다가 많이 갖고 계시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또는 성향에 따라서 이런 위험성을 얼마나 두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물가 상승. 두 번째, 세금. 위험성. 우리의 돈을 갉아먹는 것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예,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텍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부분들이 저축을 하고 이자가 많이 자랐는데 나중에 세금으로 떨어뜨리고 나머지만 갖게 된다면 굉장히 그게 좀 마음이 쓰라려요. 예, 그래서 이 미국 안에서도 여러분들 버실 때도 세금을 내시고, 그렇죠? 인컴이 생기면 인컴 텍스를 내셔야 되고, 이 인컴 텍스를 낸 돈 가지고 나가셔서 소비를 하더라도 그 소비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세일즈 텍스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실 때도 저축에 이자가 붙을 때 여러분들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세금을 내는 상속세도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세금 이름들이 있대요. 우리가 모르는 세금도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니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금이 어디에 나가는가, 그 다음에 이것을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텍스 컨셉으로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가 나눠진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텍스 나우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텍스 나우는요, 여러분들이 돈을요, 이 텍스 나우에 해당하는 이 세이빙 플랜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시면 넣을 때는 세금 공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이미 낸 돈을 넣어서 자랄 때, 이자가 자랄 때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세금을 내셔야 돼요. 이자가 붙을 때마다. 예, 그게 바로 텍스 나우에 해당하는 세이빙 플랜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 레이터가 있어요. 예, 기분 좋네요. 레이터, 나중에 내도 되는, 미뤄도 되는 세금. 그런 세이빙 플랜들은 뭘까? 이런 그 텍스 레이터에 대한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면 돈을 집어넣고요. 이 돈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이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그 말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no tax, 처음에 넣는 금액에 대해서 no tax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자가 자랄 때 어떻게 해요? 이 이자 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no tax. 왜냐면 아까 세금 연기, defer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넣는 돈도 세금 안 냈고 이자에 대한 돈도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돈이 다 자라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빼서 쓰실 때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다 세금을 안 낸 돈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좀 내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는 텍스 어드밴티지예요. 텍스 프리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의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면 처음에 내가 돈을 넣을 때는 세금을 낸 돈이에요. 즉 여기에 넣는 돈은 세금 공제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 이제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붙을 때 이자가 붙는 거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요. 아까처럼 세금 연기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원금에 이자가 다 자라져 있는 이 돈에서 내가 돈을 빼서 쓸 때는 그때 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 어드밴티지, 텍스가 없이 돈을 쓰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세 군데의 캐러고리가 있어요. 세금을 바로바로 내는 것, 세금을 연기하는 것, 그 다음에 세금을 연기했다가 아예 안 내는 것. 그럼 여러분들의 세이빙은 어느 곳에 많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세금을 내고 나중에 내고 안 내는 거에 무엇이 거기에 해당하느냐, 무엇이 어떤 게 거기에 들어가요? 세이빙 플랜 실질적인 이름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지금 바로바로 내는 거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머니마켓 어카운트, 그렇죠? 은행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머니마켓, CD, 세이빙 어카운트 여러분들 많이 오픈하시죠? 거기에 붙는 이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자가 붙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세금 내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 요즘에 많이들 R로 시작하는 투자, 전화 앱으로도 많이 또 뮤추얼 펀드 스탁도 많이 하시고 투자 상품들을 많이 사시는데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해서 내가 팔았을 때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세금 내셔야 되는 거죠. 물론 1년 안에 파느냐 또 1년 후에 파느냐, 내가 가지고 난 다음부터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그게 캐피털 게인이 될 수도 있고 인컴 텍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붙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셔야 되는 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ETF도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로 많이 하시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버시는 인컴들도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세금을 내야 되는 컨셉이겠습니다. 그럼 많이들 우리가 비상금으로 생각하는 어카운트가 세금은 그때그때 내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그때그때 내는 어카운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텍스 디퍼에 들어가는 세이빙 플랜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401k.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401k 제공받죠. 그래서 회사에서 매치도 해주고 또 내가 넣기도 하고 돈을 넣기도 하고, 이런 돈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이유가 지금 거기에 넣는 만큼 어떻게 해요? 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401k, 또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403b, 또 457, 그쵸? 우리 선생님들, 또 펜션 플랜, 또 IRA, SEP IRA, 이런 IRA 각각의 종류들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돈을 넣으실 때 어떤 IRA에 따라서 불입금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넣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금 공제 받고요. 매년 이자가 또 자랄 거예요. 그럼 그 이자 자라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연기시킨다라는 거죠. 좋은 게 뭘까요? 세금 낼 돈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세 번째, 텍스 어드밴티지. 텍스 어드밴티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첫 번째, 529 플랜이라는 거예요. 529 플랜은 아이들 학자금용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시는 건데요. 돈을 넣어서 보통 투자 상품의 529 플랜들은 이자가 자라요. 그래서 이자가 자라는 것마다 이자에 대한 텍스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라서 나중에 아이들이 학자금, 대학교 가고 했을 때 학자금으로 쓰실 때 아무리 이자가 많이 자라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돈을 쓰실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째는 Roth IRA. 여러분들 IRA긴 IRA지만 다른 각종의 IRA 말고 Roth IRA는 특히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Roth 401k, 요즘에는 Roth 401k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Roth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ROTH입니다. Roth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무리 많이 붙은 이자도 나중에 세금 하나도 없이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예요. 생명보험인데 보통 보험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받는 돈으로 생각하시지만 이 안에 어떤 캐시 밸류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밸류가 되어진 부분을 빼서 쓰실 때 텍스 프리로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뮤니서플 바드, 어떤 시에서 발행한 그런 채권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텍스 프리로 쓰실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품들은 어느 곳에 가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텍스 컨셉 3는 where입니다. 어디에서 이걸 가질 수 있는지. 텍스 now와 later와 advantage 이렇게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CD를 사시겠다. 은행으로 가시죠. 근데 그냥 CD를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텍스 나오겠죠. 거기 이자가 붙는 거에 대해서 텍스 내실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CD인데도 IRA의 CD가 되면 여러분 텍스 공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텍스가 나중에 연기돼서 내시는 컨셉이 되겠죠. 하지만 Roth IRA 같으면 이 Roth IRA는 나중에 세금을 안 내시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 가셔서 CD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많은 뮤추얼 펀드 스탁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상품을 가지시면 또 뮤추얼 펀드 스탁으로 이런 텍스 나우도 만들 수 있고 레이로도 만들 수 있고 텍스 어드밴티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 이 보험회사가요,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그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뉴이티 상품은요, 어뉴이티 상품은 IRA로 들어가면 세금을 공제받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이자에 대해서 연기시키고 나중에 쓰실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에 세금을 내십니다. 똑같은 어뉴이티지만 Roth IRA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세금 공제받지 못해요, 처음에 넣을 때는. 하지만 이자 붙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연기시켰다가 나중에 쓰실 때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 포션에 들어간다는 거죠. 똑같은 어뉴이티인데도요, 세 번째 어뉴이티가 있어요. 그 어뉴이티는 non-qualified 어뉴이티라고 해요. 여러분들 보통 집을 파시고 뭐 남는 돈, 뭐 은행에 있는 돈, 좀 안 쓰고 있는 돈, 이런 돈들을 어뉴이티에다 많이 넣으시거든요. 이 어뉴이티를 그냥 넣었을 때는 그거를 non-qualified 어뉴이티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뉴이티들은
넣은 거에 대한 세금 공제 없습니다. 하지만 자라는 거에 대한 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자라서는 원금과 이자 팔찌에서 이자만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금 상품, 이 인슈런스 컴퍼니에 있는 연금 상품도 IRA로 하느냐, 라스 IRA로 하느냐, 아니면 non qualified로 넣느냐, 이 텍스 코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넣어봤을 때 어떻게 돈이 자라는 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00불씩 매달 저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만약에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는 곳 요즘 굉장히 작은 곳이 많은데 이자가 없는 300불씩 넣는 돈을 30년 동안 넣는다면 10만 8천 불 정도가 돼요. 30년 동안 10만 8천 불. 근데 이 10만 8천 불을 8% 이자를 한번 받아볼게요. 이거는 그냥 컨셉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10만 8천 불 되는 돈인데요. 똑같이 300불을 30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비이클을 찾으셔서 이자를 받기 시작하면 8% 정도를 받으면요. 그리고 텍스를 바로 내면서 그 돈을 자라게 한다면 28만 3천 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28만 3천 불. 그러면 이자를 안 받는 것보다 확실히 이자를 받는 곳을 우리는 찾아가야겠죠. 여기에서 텍스를 연기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두 번째 배웠잖아요. 텍스 나우가 있지만 연기시키는 것. 텍스를 연기시켜보니까 똑같은 300불, 똑같은 30년, 똑같은 8% 받는데 텍스를 연기해서 내가 모으는 돈은 31만 5천 불 정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텍스를 아예 안 내는, 텍스 프리로 가면 이 돈은 얼마가 될까요? 똑같은 돈을 넣었을 때 같은 조건에 45만 불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같은 조건의 이자에서 28만 불과 31만 5천 불과 또 40만 불 넘게 해당하는 이 돈들의 차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저축을 하실 때 내 돈이 지금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가도 체크업을 해보시지만 앞으로 내가 넣을 돈에 대해서도 나는 세금을 나중에 은퇴해서 많이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점점 텍스 어드밴티지 파트로 돌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하게 은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 컨셉 네 번째인데요. 이 텍스 컨셉 네 번째는 저는 이것을 넣었어요. 라이프 인슈런스 세금 혜택.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과 라이프 인슈런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텍스 어드밴테이지에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었는데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특별한 세금 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IRC 7702A라는 그 코드에 의해서 인슈런스 안에 캐시 밸류를 꺼냈을 때, 론으로 꺼냈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자에 대한 부분도 세금 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그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인컴 텍스를 감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보다 여러 가지 텍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신데요. 직장인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컴 텍스를 좀 줄여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401k나 IRA 같은 부분을 활용하셔서 인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인컴을 줄이면요 어떤 효과가 또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냐면 요즘 오바마 케어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오바마 케어 같은 혜택을 받으실 때 인컴이 많은 분과 인컴이 적은 분, 그 조절의 차이를 어떤 IRA라든지 401k로 조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넣어도 이 국가의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시겠죠. 두 번째 효과는 학자금 보조를 받는데 유리하시다는 거예요. 인컴을 합법적으로 줄여서 보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플랜을 넣으셔서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학자금 보조 받을 때 여러분들 팝사라는 거 신청들 많이 하시죠. 요즘 또 팝사 신청하는 기간이긴 한데 그 팝사 신청하는 그 폼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산이 어떤 세이빙 플랜은 자산으로 들어가고 어떤 세이빙 플랜은 자산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지가 구분이 되어 있으세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학자금 전문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탁이라든지
ETF라든지 뮤추얼 펀드라든지 각종의 이런 투자 부분, CD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산으로 들어가는 파트가 되는 거고, 또 내가 사는 집이나 뭐 401k나 연금이나 또 인슈런스의 캐시밸류나 이런 부분들은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파트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 내 자산을 어디에다가 분포를 시켜 놓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인컴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라이프 인슈런스 통해서 텍스 프리 리타이먼트를 만드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 20, 30대는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포션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 40대 정도, 50대 정도 가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자산을 늘리시는 분들이 많고, 또 401k나 IRA로도 늘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50대 지나서 60, 70대 정도로 가시면요,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던 걸 가지고 나중에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은퇴 시기에 들여다보니까 각종의 내 은퇴 플랜들이 다 세금만 내는 곳에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때 나는 은퇴하고 나서 얼마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 텍스 브라켓이 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도 많은 돈들이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텍스 브라켓이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텍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텍스를 안 낼 수도 있는 포션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의 재정 관리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축에 대한 세금 파트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 세금 여러분들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0년 후 또 은퇴 이후에 돈이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5,000불 될 돈이 7,000불, 8,000불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쵸? 여러분들 세금에 대한 정보 조금만 더 귀 기울이시고요. 이 저축에 대한 세금,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여러분들 저희도 또 연락 주시면 같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